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내용을 보면 2차전지, 단기 주도 섹터 등급. 이제 수익 스토리 2차전지 종목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것들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들이 계시면 수익 스토리 영상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반도체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반도체만 다들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2차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한 지가 이제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언제부터 담았을까요? 한 4개월? 지금 구간부터 뭐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진입을 했을 때 뭘 보고 진입을 했을까요? 악재를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 악재가 뭐였을까요? ESS 화재. 그리고 뭐 중국 기업들, 중국 전기차, 업체 도산. 자,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을 때 진입을 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간들이 나오죠. 왜 이런 악재가 있을 때 그럼 이거 악재만 보고 진입을 했을까요? 자, 밸류에 대한 분석, 자, 업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겠죠.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섹터 수익 스토리고 뭐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진입 포지션을 늦었다 그러잖아요. 싸지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요 섹터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최근에 하는 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 업황과 단기 업황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악재가 있었죠? 자, 바이오가 막 임상 3상 실패, 줄줄이 실패하면서 투심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바닥을 잡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몰라요. 알 수는 없는데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런 악재가 계속 있고 이제 여기에서 공매도가 엄청 들어가 있고 그럼 요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공매도 물량이 어때요? 이게 매도 압력이 자 매수로 바뀌게 되고 지금 테슬라 같은 이슈가 붙으면 테슬라가 어때요? 테슬라가 200불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회사 망한다 했다가 공매도가 엄청 들어갔다가 지금 공매도 회사들 중에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막 900불 막 넘어서까지 막 3배 4배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는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공매도를 사람들은 굉장히 공매도를 싫어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상승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심리적으로. 근데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리스크한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주가를 눌러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요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멍청한 세력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공매도는 수익의 100%로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질 수가 없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100%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는 어때요? 수익은 100%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공매도를. 근데 손실은 어때요?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가지고 미리 매도를 하는 건데 나중에 사서 되갚아야 되는데 이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되면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위험이 오게 되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왜? 손실이라는 게 무한대니까. 손실이 100% 한정이면 야 그래 이거 털어버리지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실이 무한대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버블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안 산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거 파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주가가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막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팔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전부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 모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도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죠. 가치주. 이거는 밸류도 체크가 딱 돼 있어요. 뭐 많이 빠지기가 힘든 구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주가 위치가. 그런데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아예 바꿔야 된다. 지금 호재 요인이 시장에서 많이 있는 부분들은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자, 수익 스토리에서 해볼 이야기는 자,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증카 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 회원분들 수익 스토리 이야기 해드리면서 짚어본 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I 우. 자, 11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매수했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러면 그대로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해서 절반 매도를 했고요. 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요거 2개 사라 그러고 요걸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진스님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삼성 SDI가 대충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알고 있겠죠? 자, 소형 배터리. 자, IT 쪽에 들어가는 뭐 그런 배터리들. 이런저런 배터리를 이제 하는 회사고요. 자동차 배터리가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자, ESS 사업도 하고요. 전자재료. 자, OLED, OLED, LCD, 자,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사업도 하고, 뭐 반도체 소재 쪽도 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삼성 SDI는 IT 기업이에요, IT 기업. 그렇다 보니까 IT 쪽이 업황이 좋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우리나라 한국 3사 중에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결권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우선주를 안 살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삼성 SDI가 52%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 SDI 우는 여기에서 107%가 올라갔어요. 이 구간을 놓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리는 요 구간에서 이거 체크를 해본 겁니다. 체크해보니까 삼성 SDI는 52% 올라갔는데 삼성 SDI 우선주는 107%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얘기할 때 우선주는 테마성이 있어서 가벼워서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가치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주를 사면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을 체크를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자, 이게 100%가 올라가고, 자, 단기적으로 52%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2015년부터 연결을 해놓고 보면 어때요? 이때 이제 바닥이 나왔으니까, 2015년도, 이때도 뭐 악재가 있을 때죠. 브렉시트 뭐 이거 있을 때가 바닥이 나왔어요. 자, 이때부터 연결해놓고 보니까 삼성 SDI가 더 많이 올랐네? 364% 올랐고, SDI 우선주는 319% 올랐어. 왜 그럴까? 자, 이때 당시에는 자, 75,000원에서 뭐 44,000원. 대충 괴리율이 주가 괴리율이 한 30% 40%밖에 벌어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출발하기 전에를 보면 어때요? 괴리율이 50% 60%까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만큼 저평가,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성 SDI하고 삼성 SDI 우선주하고 의결권을 빼놓고 보면 똑같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업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업인데 왜 더 싸지고 더 비싸지고 하냐고요. 이런 것들은 왜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왜곡이 만들어질까?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수급적인 부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는 왜 괴리율이 이렇게까지 좁혀졌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 2008년도부터 올라온 구간에 보면 자, 삼성 SDI 우선주는 요만큼 올라왔는데 어때요? 자, SDI는 이만큼 빠지죠. 미리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괴리가 생기는 포인트를 봐야 돼요. 그럼 우선주는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또 이득이 있냐면 본주가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로 보면 본주가 먼저 빠져요. 우선주는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매도 포지션을 볼 때 본주가 빠지는 거 보고 팔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게 이제 2차전지 업황이 끝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흘러내린 흐름들이 보여지면 이렇게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흘러내린 흐름들이 보여지면 이게 여기에서 100%가 더 가서 끝날지 200%가 더 가서 300%가 더 가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시점에 본주가 먼저 흘러내린 흐름이 보여주고 우선주는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든 이렇게든.
자, 이런 괴리들이 만들어졌을 때, 매도 포지션들을 잘라서 보면, 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괴리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괴리율이 만들어지고 빠질 때 같이 빠졌죠. 이런 괴리율이 만들어진다 빠질 때 같이 빠지니까 당연히 이게, 빠지는 폭이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이 빠지는 폭이 컸겠죠. 그렇다 보니까 괴리율이 메워진 거예요. 그래서 괴리율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자, 본주가 어때요? 바닥 구간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상승 탄력이 길게 더 나오는 거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의 괴리율을 봐야 되죠. 지금 이제 34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18만원이에요. 자, 이때는 괴리율이 50%, 60%였는데, 자, 삼성 SDI 우가 올라오면서 이 괴리율을 메워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괴리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본주보다 우선주가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 SDI가 왜 급등을 하냐. IT 업황이 좋으니까 급등을 하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똑같이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런데 점유율로 보면 지금 LG화학이 한 14% 정도 되고 삼성 SDI가 4%인가 5%인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이제 점유율을 보면.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뭐 2%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점유율이 제일 작으니까 예외로 쳐놓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두 개하고 비교해 놓으면 자, 2차전지 사업만 놓고 보면 LG화학이 더 난데 왜 삼성 SDI가 더 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IT 때문에 그래요. IT는 지금 업황이 좋고 화학은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IT의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장은 지금 이제 삼성 SDI란 말이에요. 2차전지 주도주 중에서 대장주는. 자, 주도주는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가 이제 2차전지 사업부를 끌고 간다고 보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대장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도주 중에 대장주는 삼성 SDI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요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화학이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세게 또 이제 튀어나오겠죠. IT가 업황이 조금 처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어때요? 삼성 SDI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황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놓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성장률로 놓고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어때요?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랑 뭐 2조 7천억 뭐 이런 계약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LG화학은 미리 투자를 진행해 놓은 거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하니까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자, LG화학이 점유율이 지금 높으니까 자, 돈은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흐름으로 놓고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 정유사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도 또 정유사업도 줄여가려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규모를 줄여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제 이 정유 같은 경우는 보면 자, 기존에 있는 산업 중에서 이제 기름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매립 자원 중에 석유를 쓰고 있는 이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전기차가 확대되고 뭐고 하면 자동차 소비가 60%, 이 석유 소비의 60%를 차지하니까 이게 이 석유를 쓰는 거를 기름으로 바꾸면 이게 뭐야? 전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석유는 수요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러면 석유는 이제 과거처럼 100불, 200불이 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은 장기적으로 업황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쪽 산업군은. 그러면, 자,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사업부가 정유사업부를 넘어가는 구간. 그런 구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뭐 이제 업황이 안 좋은 쪽을 이제 털어내는 구간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만약에 대응에 조금 미스가 있다던가 타이밍이 좀 못 맞게 나오면 이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LG 디스플레이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OLED 쪽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를 선택을 했는데
LCD 쪽에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업황이 완전 안 좋아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돈을 벌어도 여기에서 적자가 나니까. 이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어때요? 기업은 적자폭이 커지는 요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당연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요런 봐야 된다. 화학 쪽은 오히려 화학 쪽은 저는 이제 업황은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니까. 자, 석유라든가 매립정원 가격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화학은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만들어갖고 중간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럼 화학 섹터들이 중간재를 파는 건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업황이 좋아질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화학 섹터는 미래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애매하더라도. 그러면 I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좋으니까 계속 더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은 편입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눌림 자리가 나오면 자, LG 화학을 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게 우선주마다 또 달라요. 이게 우선주를 이제 뭐 발행하고 뭐고 할 때, 우선주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이우빔이 무슨 뭐 사무빈이 뭐 일반 우선주 말고 요런 뭐가 들어간 이런 우선주들은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들을 따로따로 봐야 돼요. 우선주는 의결권을 안 주는 대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의결권을 안 주는 대신에 기업이 어떻게 할 거다 뭐 요런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배당을 더 주는 요런 성향의 주식이 이제 우선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유럽 중에서 금융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금융 역사가 가장 길고 주식시장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시작돼서 이게 된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된 나라인가 본격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성장을 시킨 나라인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인식이 높으니까 어때요? 우선주랑 본주랑 이제 의결권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3%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우선주가 한 3%밖에 안 싸요. 본주보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50%, 30% 심한 거는 막 70%씩도 싸요, 우선주가. 막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왜 만들어질까요? 금융인식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괴리율들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메워지겠죠. 우리나라 금융인식이 올라오기 전에는. 근데 금융인식이 올라오기 전에는, 금융인식이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가 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전문가들이나 방송에서 보면. 자, 변동성이 심하니까 피하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밀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가치 판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판단해보면 우선주가 이렇게 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본주보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우선주는 절대 장기적으로 위험한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수익 스토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